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의 시작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쉬어갑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종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 부진을 주도했는데요. 전일 우리가 빅테크 기업, 빅7 기업 중에서 세 곳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까지 실적 발표를 반영하면서 메타는 상승했지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12%나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 애저 부분에 있었던 이 성장세에 대한 우려감이 짙게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공급 문제라고는 밝혔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우려감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하루 만에 4,300억 달러의 이상의 시총이 증발했습니다. 이건 딥시크 사태 때 엔비디아가 5,900억 달러의 시총이 증발한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이 부분도 특징적이었던 날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또 테슬라도 연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상승하는 데 좀 발동을 걸었고 좀 투자 확대에 있어서 부담의 약세로 작용이 됐습니다. 올해 자본 대출이 200억 달러 이상이었고 작년에는 85억 달러였는데요. 모델 S와 그리고 모델 Y의 생산을 중단하고 이제는 로봇 쪽으로 생산을 전환하겠다. 로봇 산업으로 좀 커버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익성, 실적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서 집중하는 것은 아무래도 비용 증가와 수익성 불확실성이라는 이 구조적 이슈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서비스나우가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9%대 급락했다라는 점도 챙겨가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애플에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아이폰 17의 판매 호조 속에서 또 애프터마켓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정리된 부분은 잠시 후 글로벌 헤드라인 시간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전일 어제장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또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닉스의 실적을 반영을 했는데요. 두 기업 모두 다 20조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새로운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장 초반에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었죠. 어제 오전장에 또 코스피가 4,800선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 장 마감은 5,200선 지켜내면서 5,22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2.73% 강하게 상승해줬습니다. 1,164선의 종가를 형성했어요. 일단 연간 상승률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드디어 코스닥이 코스피를 추월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지난 5거래일 동안 놓고 봤을 때 17%나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시총 1위 자리에 안착을 했다라는 점도 챙겨가셔야겠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증권과 금융업종들의 강세 흐름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증시 예탁금 100조 원 돌파와 함께 또 코스피 역대급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면서 증권가에서 신규 계좌 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섹터도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오늘은 또 현대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부터 현대제철, 현대위아의 오토에버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의 실적 발표, LG전자도 오늘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소화하면서 오늘 장에서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지 또한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 프로그램에서는요. 뉴욕 증시 장 마감 시황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 또 간밤에 글로벌 이슈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함께 개장 상황도 출발할 거고요. 또 그 안에서 트렌드 섹터 4가지도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오고요. 하단에 QR코드도 준비해 뒀으니까 카메라 스캔만 하시면 바로 채널 연동됩니다.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전일 국내 증시 자세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석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권민서입니다. 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 증시 정말 질주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이번 달 단 이틀만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5,100선을 넘은 지 단 하루 만에 또 어제 5,20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코스닥 역시 불을 내뿜으면서 어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장 초반 5,252선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5,000선까지 다시 밀리는 등 극심한 혼조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개인의 사자세의 상승 마감했고요. 그러면서 0.98% 오른 5,221선에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거침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최근 10거래일 중 9일이 상승일 정도로 강력한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고요. 2.73% 오른 1,164선에 장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는 또 반대 흐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조 6천억 원 넘게 큰 폭으로 사들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한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운 모습도 다소 두드러졌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조 1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지만 기관이 이번에도 대규모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2조 넘게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히 금융투자와 연기금의 유입이 돋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장이 주목한 국내 이슈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국민연금이 코스닥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최근 불을 뿜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그간 보수적으로 해왔던 스튜어드십 코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투자한 기업의 리스크로 손실이 나면 국민연금이 책임 투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취지입니다. 과거 국민연금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한진칼 주식이 급락한 직후 침묵해왔지만 의결권을 행사한 뒤에 주가가 눈에 띄게 오른 경험을 전하면서 이 관여가 주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파트너로 사모펀드가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화하는데요. 국민성장펀드는 6월 전후로 공식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격화에 앞서 국민성장펀드 투자운용국은 사모펀드 업계를 직접 찾았습니다. 펀드 조성 구상이 실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민간 운용사, 특히 사모펀드의 참여가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분야가 AI, 바이오, 그리고 모빌리티 등 사모펀드가 그간 주력해왔던 영역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도 업계의 호응을 부르고 있고요. 결국 국민성장펀드의 성패는 이 민간 자금을 얼마나 끌어들이냐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동반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특별 배당을 실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실적과 기대가 이미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나오면서 이 삼성전자는 하락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 이어갔습니다. 또 하이닉스의 영향이 이어받아서 한미 반도체 등 소부장 섹터도 랠리 이어갔습니다. 어제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영향을 피하기가 어려웠던 건데요. 반면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등 중장기 기술 로드맵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면서 7%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증시 활황에 이 증권 전반도 강세 보였고요. 이외에도 로봇 흐름도 강했습니다. 또 은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고려아연은 어제 시총상위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어제 7.42% 오르면서 24만 6천 원에 장 마쳤고요. 코스닥 시총상위가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어제 코스닥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는데요. 최근 로봇용 배터리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 기대감에 2차 전지주 전반이 오름세 보이고 있죠. 어제도 에코프로 BM뿐 아니라 에코프로가 2%대, 에코프로 HN이 20%대로 그룹주가 모두 강세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요. 장중 이틀 연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코스닥에 불이 붙은 가운데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어제 에코프로 BM은 기관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전날까지도 시총 상위였던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와 알테오젠을 제치고 단숨에 1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특징주 SK스퀘어였습니다. 어제 5.36% 오르면서 53만 1,000원에 장 마쳤습니다. SK스퀘어는 하이닉스의 지분을 20%가량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SK스퀘어의 올해 주가는 무려 36.9%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이닉스는 전날 지분율 2.1%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했죠.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배당 수입은 지난해보다 1,100억 원 증가한 4,3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같은 날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호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이 맞물리면서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로 매수세가 몰렸고요. 그러면서 전날에 이어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AR 시그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우주항공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본인 생일에 맞춰서 오는 6월 기업 공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6월 28일인 자신의 생일과 동서양에서 길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6월 목선과 금성이 합하는 현상을 감안해서 6월을 IPO 시점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스페이스X는 현재 이번 IPO를 통해서 약 500억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대로 스페이스X의 상장이 진행되면 이번 상장은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최대 규모의 IPO에 생일과 길일 등 개인적인 상징성을 활용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6월은 상장 절차 일정을 고려할 때 너무 촉박해서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장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미래에셋 17%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23%대 등 관련주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시그널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그널은 로봇이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어제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에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대차도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부진한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판매에 무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로보틱스 전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풀이가 됐고요. 현대차는 또 아틀라스를 현장에 본격 투입하겠다고도 전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조가 선언한 것 같다면서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아틀라스에 제동을 건 이 현대차 노조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악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로보티즈가 차세대 로봇행들을 공개하는 등 기술 고도화와 기업 발표가 함께 어제 로봇주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미증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뉴욕 증시 전날에 이어서 간밤에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회의론으로 급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가운데 다우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막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다우존스 0.11% 오르면서 49,071선에 장 마쳤고요. 나스닥은 0.72%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23,685선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역시 0.13% 하락하면서 6,969선에 장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쇼크가 간밤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전날 장을 마치고 예상을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AI 자본 지출액이 대폭 증가했는데요. AI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10% 급락했는데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3,570억 원이 증발하면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하루 손실액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쇼크로 AI 회의론까지 나왔고요. 그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어왔던 AI 테마 전반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애플은 이스라엘 AI 스타트업 인수를 발표하면서 올랐습니다. 또 애플은 장 마감 이후 4분기 매출이 16% 급증했다고 깜짝 실적을 보고했는데요. 그러면서 4%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네, 메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반대 흐름 가져갔습니다. 압도적인 실적에 더해서 이번 분기 매출 전망도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무엇보다 AI에 힘입어서 메타의 주력인 광고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10%대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전날 상승했었지만 간밤에는 3.45% 미끄러졌는데요. 대규모 투자 계획이 단기 실적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스페이스X 상장이 테슬라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주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아이온큐였습니다.
간밤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기술주 전반의 매도세와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대표적인 양자 컴퓨팅 기업인 아이온큐는 5.59% 하락했습니다. 최근 양자 컴퓨터 템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시장 전반의 성장주 기피 현상을 피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발 AI 회의론이 이어지면서 가장 유망한 AI 솔루션 종목으로 간주됐던 팔란티어는 3.49% 미끄러졌고요. 대규모 AI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오라클도 어제 간밤 2.19%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제 증시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뜨거운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변동성은 다소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순환매가 강한 만큼 실적주 위주로 체크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후반에는 코스닥 ADR 지수가 과매수권에 진입할 가능성도 크게 전망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증시에서는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유럽에서는 유로존 4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전에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됐으니까요. 올해 경기 흐름에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간밤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한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권민서였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락이 가장 좀 두드러졌던 날인데 다우지수 49,071선, 나스닥은 23,685선이고요. S&P 500은 6,969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우지수 홀로 강보합권에 장을 마쳤는데요. 일단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미군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거의 6개월 만에 최고
최고 수준으로 오른 건데요. 3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70달러로 전거래일보다 3.4% 상승을 했고요. 또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 말 이후에 거의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급락이 가장 좀 눈에 띈 날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의 사업 모델에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런 우려로 이어지면서 세일즈포스도 마이너스 6%, 서비스나우도 9.9% 하락했는데요. 좀 히트맵 통해서 보면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도 실적을 내놓았는데 4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4.23% 상승 마감했고요. 로키드 마틴의 4분기 EPS와 매출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IBM도 4분기 실적이 모두 다 좋았다라는 점, 그러면서 5.13% 강세 마감 보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슈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게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자세히 해야겠죠. 하루 만에 무려 4,300억 달러의 시총이 증발을 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린 여파 때문일까요? 주가가 12%가량 하루 만에 급락을 했고요. 일단 빅테크에 이렇게 막대한 AI 지출이 실제 수익으로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그 시점은 언제가 될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시장에서 좀 짙게 나타났습니다. 하루 시가총액 감소 규모로는 주식시장 역사상 두 번째 규모로 일단 첫 번째는 딥시크 사태 때 엔비디아의 9,600억 달러가 증발했던 것, 5,9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잃은 것 이후에 두 번째로 최대의 규모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실적은 모두 좋았고 전망치도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다만 이 애저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 폭이 작년보다 딱 1% 소폭 감소했다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크게 좀 부각이 된 겁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연준이 설정하는 이 금리가 높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2%포인트에서 3%포인트는 더 낮춰야 한다라고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캐비넷의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 그리고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등 다양한 이런 인사들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좀 손꼽히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릭 리더 블랙록의 CIO가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점 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이 릭 리더 CIO는 39%의 확률로 워시 전 이사를 제치고 현재 강력한 후보 1위로 자리에 있습니다. 일단 회셋 위원장은 현직에 두고 싶다라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지지율이 좀 확실하게 낮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파월 현 의장의 임기가 이제 5월에 종료가 되고 다음에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기준금리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이후에 6시 30분쯤 우리 시간으로 나왔죠. 일단 아이폰 17 시리즈의 판매 호조 속에서 어닝 서프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6년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6%나 증가를 했고요. 시장 전망치도 상회를 했습니다. EPS 또한 2.84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5% 늘어난 421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이렇게 호실적은 아이폰이 견인을 했고 특히나 그 17 시리즈가 굉장히 판매 호조 속에서 이런 어닝 서프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건데 아이폰 매출이 전년 대비 23%나 급증을 했고요. 지난해 9월에 출시된 이 아이폰 17이 강력한 수요를 일으켰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정말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고 제가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4%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이런 실적도 정리해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간밤에 고용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을 또 보여줬죠. 노동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20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는 1,000건 감소를 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20만 명대 초반대에 머물면서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노동부에서는 해고가 줄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관련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수치를 보이면서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도 한 차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또 다시 한번 머스크 CEO 우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머스크 CEO가 자신의 생일에 상장을 하고 싶다라고 전해드렸고 그게 바로 정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우주항공 섹터에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죠. 일단 로이터의 단독 보도 소식인데요. 스페이스 X가 xAI와의 합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이 머스크의 구상이 한층 더 구체화됐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실적 발표 자리에서도 머스크는 이제 무게 중심을 미래 사업 쪽으로 좀 옮기는 그런 사업 전략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테슬라의 모델 S, 모델 X의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면서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좀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고 xAI에 2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로봇과 AI 쪽으로도 우주 산업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구상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 만약에 이 합병이 성사가 된다면 로켓 위성 인터넷이죠. 스타링크 그리고 X 그리고 AI 챗봇의 그록 이 모든 것들이 한 지붕 아래에 놓인다라는 점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오픈 AI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업계 빅3가 최대 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85조 원을 투자하는 이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일단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이제 아마존까지 처음으로 함께하면서 눈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오픈 AI가 추진 중인 1,000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의 일환인데 소프트뱅크도 3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부다비 투자청과 MGX 등 국부 펀드들도 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뭉친 돈을 계속해서 쏟아붓곤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오픈 AI 투자에 대해서 너무 대규모가 아니냐, 업계 자금 흐름이 서로 맞물리는 이 순환거래 구조에 대한 경계감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셔야겠네요. 자, 다음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컨콜을 어제 실적 발표하고 또 컨콜이 있었죠. 먼저 삼성전자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HBM4 이 양산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고요. 또 메모리 수요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그동안 CS2016에서 얘기를 안 했던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있었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컨콜에서 인정을 했고요. 이제 현 시점에서 HBM4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바로 엔비디아와 AMD죠. 삼성은 이들의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고 다음 달부터 양산 출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CS2016에서 이 피지컬 AI가 거의 경연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다만 삼성전자는 이때 유독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컨콜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로봇을 언제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기조로 볼 때 이 산업용 로봇을 현장에 먼저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삼성의 자회사인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겠죠. 자, 다음 이제 SK 하이닉스의 컨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래도 어제 또 굉장히 삼성전자보다는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HBM4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1위로 계속해서 우위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밝혔습니다. 고객사의 HBM4 최우선을 요구할 거고 압도적인 점유율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캐펙스 상당 수준을 굉장히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면서 미국의 신규 투자 그리고 AI 쪽에 이런 해외 공장 신규 설립에 대한 이야기까지 컨콜에서 나왔다라는 점 오늘 장 대응하시는데 전자닉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컨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한 가지 더 지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1,400조 원에 달하는 이 기관 연기금 그 동원까지 하면서 코스닥을 무려 3,000포인트를 만들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3,000닭이 이제 다가올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좀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국내 67개 연기금이요. 24년 기준에는 이 여유 자금을 지금보다 조금 더 적게 운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1,400조 원에 달하는 정말 큰 규모를 운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 투자 배점도 2점으로 늘린다라는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00선을 넘어선 이후부터는 기관이 지금 계속해서 8조 원 넘게 코스닥에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서 지수 자체에 베팅한 자금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또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 확대가 이어질 경우에는 최대 1,500선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단기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3,000다까지 끌어올리겠다. 또 5,000피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그게 현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권민석 캐스터가 전해드린 것처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또 재차 지정됐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오늘 장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번째 연속으로 지금 지정됐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환율 조작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으로 함께 하시죠. 벌써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월 30일 금요일 양시장 현재 개장했고요. 그래도 양지수 모두 다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세한 분위기 살펴보시죠. 아무래도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일 대비 강보합권 0.14% 오른 5,22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27% 오른 1,1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시장 모두 5,200, 1,100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 한번 함께 보시죠. 거래소에서는 현재 개인 홀로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5천억 원가량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고 외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000억 원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동반 매수세, 다만 외국인 홀로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분위기 살펴봅니다. 전자, 닉스 지금 IT 투톱 그래도 상승불 켜주고 있네요.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오늘 장에서도 상승폭이 조금 더 큽니다. 1.97% 상승하면서 87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쉬어갑니다. 3.79% 하락이네요. 기아도 2.26% 동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LG 엔솔부터 2차 전지 쪽도 쉬어가는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방산 쪽 흐름이 좋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장주 1.7%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물산이 지금 3%대 마이너스권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살펴볼게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희비가 엇갈립니다. BM이 또 여전히 강하네요. 1.63%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는 쉬어갑니다. 알테오전 오늘 2% 밀리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37%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ABL 바이오의 급락세가 눈에 띕니다. 현재 16% 급락하고 있는데 유상증자 지금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슈 반영하면서 현재 2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2% 넘게 거의 3%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HLB도 거의 두 자릿수대 지금 급락세 보여지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단에서도 지금 쉬어가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리노공업이 3%대 상승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는 강보합권 어제 좀 상승률 좋은데 오늘은 그래도 또 추가 상승률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4.57%로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네요. 오늘도 또 로봇주들 계속해서 상승률을 나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또 로보티즈의 상승폭이 더욱더 커져서 6.8%까지 올라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금요일이라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 대한 또 대비 전략 세워야겠죠?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영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네, 어제 우리 시장 뜨겁게 달궜던 트렌드 섹터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많은 이벤트들 소화하면서 변동성도 큰 하루였는데요. 먼저 실적 발표가 있었던 반도체 투톱으로 시작해서 2차 전지와 우주 항공, K뷰티 미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 어제 가장 뜨거운 관심 받았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이례적으로 같은 날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예상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고요.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는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47조를 넘어섰는데 이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7% 상승하면서 4분기의 실적은 더 강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미 올해 들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또 어제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중요해져 있는데 이제 신제품인 HBM4 시장이 본격화됐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중에 누가 시장을 주도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는 실적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HBM4 시장에서는 앞으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시장 점유율이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HBM4를 적게 공급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힌 상태고요. 또 메모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최근 핫해져 있는 인공지능에 적용하는 제품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올해 15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는 파운드리 쪽으로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반도체 시장 그리고 반도체 투톱은 여전히 주도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삼성전자는 상승 출발했지만 실적 발표 후에 차익 실현을 매물을 출회를 하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삼성전자 일단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을 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의 지난 3개월의 추이를 보시면 59% 이상 상승한 모습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도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도 초반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실적 발표 후에 내려갔고요. 1.9% 상승한 86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이닉스도 지난 3개월의 추이가 참 좋습니다. 53% 넘는 상승 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2차 전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이 특히 이번 달에 있어서 코스피에 살짝 밀려있는 모습이었다며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알테오젠을 밀어내고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의 새로운 대장주가 되기도 했는데요. 코스닥을 이제 에코프로 형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론과 에코프로의 시총 증가에는 앞으로 로봇 시장 증가 확대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에코프로는 독일에서 첫 유럽 판매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안에서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또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의 전고체 배터리가 다양한 활용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쓰이는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 BM은 다음 달 5일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지난해 4분기 매출 전년 대비 21.9% 증가하고 영업손익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4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또 기관에서는 연속 순매수도 9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BM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7.41% 상승한 24만 6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또 에코프로 역시 2% 넘는 상승으로 어제 우리 시장에서 마감했습니다. 3개월 동안은 84% 넘는 상승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 섹터는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 섹터는 오늘도 분위기가 좋은 모습인데요. 우주항공주는 특히 올해 주요 테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은 더 이상 여가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체감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위성 사업부터 달 그리고 화성 탐사까지 미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페이스X가 올해 상장하게 되면 우주산업에 더 큰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X는 올해 중반 이후에 기업 공개 IPO를 가시화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스페이스X가 목표하는 기업 가치가 하나로 약 2,200조 원인데 이는 테슬라를 능가하거나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또 이 상장 시기를 올해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시기를 본인의 생일인 6월 그리고 금성과 목성이 정렬되는 시기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상장하는 시기까지 화제성이 있는 스토리를 담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타리크 역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2기 시대의 첫 번째 주요 우주 정책으로 우주항공주가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은 2028년까지 우주 산업 전반에 최소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또 유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주도의 우주 정책에 이 민간 자본의 기업과 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나면서 우주 관련 섹터가 전반적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개발 관련주는 이렇게 강력한 정책 모멘텀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우주 관련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HVM이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우주항공과 국방 브랜드 평판에서 1위 대장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체 총괄을 주관하고 있고요. 국내 우주 산업의 중심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X의 상장 같은 강력하고 굵직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식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리 시장에서 2.95% 상승한 132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빨간불 켜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완제기 제조업체인데요.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우주항공 체계의 종합업체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주항공 관련주의 핵심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항공우주는 어제 1.50%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HVM은 스페이스X에 로켓과 위성용 특수 합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급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우주항공 소부장 중에서도 대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HVM도 10.81%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우주항공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공위성 서비스부터 우주여행 그리고 자원 채굴까지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주항공 섹터 올해도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K-뷰티 미용입니다. 여전히 K-뷰티 미용 섹터가 국내에서도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뷰티 관련주는 화장품부터 미용기기 장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용 장비와 뷰티 디바이스 분야가 특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한국산 리프팅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산 피부 관리 기기 그리고 스킨 부스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국내 미용기기 테마가 강력한 상승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용 관련주는 또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과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뷰티 관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미용을 경험하러 오는 여행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서 뷰티 관련주가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같이 상승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이 중국인들의 최대 명절 여행지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선회했다는 점도 여행객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이렇게 한국 여행객과 해외 매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 역시 점점 고령화가 짙어지면서 안티에이징에 신경 쓰는 시니어 세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뷰티 미용의 타겟이 어린 세대, 또 20대, 30대, 40대에 국한돼 있었다며 이제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관련 주로는 먼저 클래시스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슈링크와 볼륨어 같은 장비가 클래시스의 대표적인 매출원인데요. 국내에서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만족도가 높은 시술로 꾸준하게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클래시스는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면서 탄탄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클래시스의 최근 3개월 추이를 보면 55%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어제 시장에서 클래시스가 정말 강했습니다. 소모품 판매 비중이 늘고 또 수익성이 커질 거란 기대감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리쥬란으로 시장을 잡고 있는 파마리서치입니다. 파마리서치 역시 의료기기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해외 수출 비중까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또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2.91% 오른 53만 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최근 한 달 주가는 약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 우리 시장의 4가지 섹터 알아봤습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이어갈지 저희와 함께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고요. 현재 9시 16분 5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지수 분위기는 장 극초반과 비슷합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3% 오르면서 5,25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1,165선 지나가고 있네요.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섹터별 순환매가 정말 빠르고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거래소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전자닉스 가운데서 하이닉스가 상승폭이 더 큽니다. 3.6% 상승입니다. 삼성전자는 0.81% 오르고 있고요. 반면 자동차 쪽 그리고 원전 쪽이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현대차가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4.96% 오르고 있고요. 대한전선도 6%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쉬어가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는 0.7% 하락이고요. 우주항공 쪽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에도 업종이긴 하지만 우주항공에도 또 엮이기 때문에 2.69% 플러스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터리 2차 전지 쪽도 강세인데요. 풍산이 지금 7% 넘게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고 대덕전자는 두 자릿수대 슈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화성도 7%대 상승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6.7%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빌바이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상증자 이슈로 지금 거의 20%에 가까운 급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덕양에너젠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코스닥 시장에 했습니다. 수소 쪽 기업인데요. 현재 156% 상승하고 있네요. 오늘 로봇 쪽도 수급 좋은데요. 로보티즈부터 한라캐스트 그리고 지금 흘로봇까지 모두 다 상승하는 흐름. 거래대금 상위단에 올라와 있고 우주항공 종목들도 몇 가지 보입니다. 다만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제약바이오인데요. HLB도 있었고요. 삼천당제약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많이 올랐던 탓일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섹터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오르면 내리고 또 내려간 종목은 바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중 실시간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날 같습니다. 이어지는 팍스경제TV 프로그램들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대응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저희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